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하고 남쪽으로 계속 진군해 온 이야기까지 했었죠. 오늘 무엇보다도 살라미스 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을 설계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데미스토클레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 고대 그리스에 제갈공명이 있다면 바로 이 데미스토클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라미스 해전을 설계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편 테르모필레에서 승리한 이 페르시아군은 양쪽으로 갈라져서 있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보요티아를 지나서 아티카, 즉 아테네가 아닌 아티카로 계속 왔습니다. 물론 오늘 와중에 보이는 대로 다 파괴하고 그렇게 왔죠.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에 입성했어도 파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청한 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흔적만 남겨 놓았습니다. 아테네의 10명의 그 영웅들의 동상이라든가 여러 멋진 건물들을 다 파괴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명한 참조 살해자 동상만은 파괴하지 않고 그걸 들고 수사로 페르시아의 수사로 가져갔답니다.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수사에 갔을 때 이 두 개를 다시 회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입성했을 때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앞에 살라미스 섬이나 에기나 섬 혹은 좀 멀리 트로이젠에 피난을 갔거든요. 그런데 델피의 신탁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일부 몇백 명의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 내에 버티고 있었어요. 아크로폴리스의 담장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나무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신탁에 따르면 이게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피난 가자 그럴 때 피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를 지금 가봐도 그런데 여기 이제 위에 이게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려면은 이쪽에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북쪽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만 막으면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름 농성하기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실물을 보세요. 실물을 봐도 이게 상당히 공략하기 어렵게 생겼죠. 실제로 페르시아군이 공략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뒤쪽에 그림상으로는 좀 뒤쪽이죠. 이쪽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막아두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오파고스. 여기서 이제 막 불화살을 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함락이 잘 안 됐답니다. 한 사나흘 정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어디나 개구멍은 있는 것 같아요. 아크로폴리스도 옆에 몰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또 페르시아군이 그걸 찾아냈죠. 한밤중에 페르시아 병사들이 몰래 올라가서 지키는 아테네 사람들 제압하고 그리고 성문을 열고 그리고 페르시아 병사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일부 아테네인들의 저항은 끝이 납니다.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한 페르시아 병사들은 전부 불을 질렀어요. 아테네 신전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올리브 나무도 있었어요. 아테네 여신이 선물한 올리브라는 그 나무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막 한밤중에 그 아크로폴리스 전체가 막 불타올랐어요. 그 와중에 그리스 연합군은 살라미스 섬에 정박을 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살라미스 섬에서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이거든요. 불이 났으니까 시뻘건 불이 올라오는 게 다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리스 병사들이 다 봤겠죠. 어떤 병사들은 울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문제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리스 함대 사령관이 그 스파르타 출신의 에우리비아데스였잖아요. 에우리비아데스가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에우리비아데스는 한참 생각하다가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여기서 페르시아군이 기다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여기 지도에 보이죠? 코린토스입니다. 이 코린토스 지역에서 성을 쌓고 여기서 오는 페르시아군을 여기서 막아내는 게 맞느냐? 그걸 두고 이 그리스 연합군 장군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엽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연합군이라는 게 이 펠로폰네소스 쪽 말고 이 위쪽은 지금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펠로폰네소스 쪽 군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펠로폰네소스 쪽 군대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왜 여기 살라미스에서 적군을 기다려야 되냐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고향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에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고향에서 지키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회의 끝에 그리스 해군이 코린토 해부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라미스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이 앞에서 페르시아군을 막기로 결정을 합니다. 데미스토클레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살라미스 섬에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다 피난해 있잖아요. 물론 에기나 섬에도 있고 그리고 트로이젠에도 있지만은 살라미스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살라미스 섬을 포기하고 코린토로 가면은 페르시아 해군이 살라미스 섬에 상륙해서 아테네 사람들을 모두 학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그리스 해군이 코린토에 가면은 바로 각자 이제 자기 나라가 가까우니까 자기 나라 걱정돼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미스토클레스는 에우리비아데스를 따로 불렀어요. 그런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 그래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자. 데미스토클레스가 바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철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데미스토클레스하고 사이가 좀 안 좋던 아데이만토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끼어들었답니다. 아니 아직 사령관이 말씀도 하기 전인데 먼저 말씀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에서도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하면 매를 맞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데미스토클레스가 하지만 출발이 늦으면은 승리를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이만토스가 계속 시비를 걸었대요. 저자는 어느 나라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겁니까? 이랬답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를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할 나라가 없다는 거죠. 아주 삐딱하죠. 그러나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 살라미스 섬 앞에 정박해 있는 그리스 해군의 절반 이상은 아테네 해군이에요. 아테네 해군이 약 200척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데미스토클레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가 그랬답니다. 우리에게 아직 200척의 전함이 여기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보다 많은 배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에우리비아데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죠. 그렇구나. 아테네 해군이 만약에 철수해버리면 말짱 꽝이구나. 정말 아테네가 전함을 빼버리면 이건 뭐 말짱 꽝이다. 결국 그래서 에우리비아데스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라미스에서 싸우기로 한다. 더 이상 뭐 두말하지 말라. 그게 된 거죠. 한편 팔레론에 있던 크세릭세스 진영에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배를 많이 데려온 페니키아 장군들, 그리고 키프로스, 이집트, 마케도니아, 이오니아, 도리아, 리키아 뭐 등등등등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여성 참석자인 아르테미시아, 현재 터키 남부에 해당하는 여기 지금 보드룸이라는 도시인데요. 그때는 할리카르나소스라고 불렀어요.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인 아르테미시아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BC 480년 9월 23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슬슬 가을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더 이상 페르시아 편이 아니에요. 이걸 감안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전투를 미룰 수가 없다고 이제 다들 판단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전투를 끝내고 고향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겨울에도 계속 싸운다는 생각은 사실 아무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전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해전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장군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군 하나가 나서서 당연히 이 아테네 앞바다에서 해전을 벌인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원래는 한 1200척 정도였던 3단 노선이 이제 지금은 3, 400척, 이로서 한 800척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보다 두 배나 많았고, 그 외에도 이제 50노선이나 기타 배들이 잔뜩 있었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해군 전력이 그리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데다가 만약에 육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역시 코린트 지역에서 적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테르모필라이 때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코린트 지역에서 그런 치열한 전투, 격렬한 전투를 또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장군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다들 끄덕이던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 아르테미시아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의 육군은 무섭고 해군은 무섭지가 않습니까?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해군의 실력 차이는 어른과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육군으로 코린토스 지역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면 우리가 물량이 더 풍부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전을 고집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정말 져버리면 육군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말할 수 있는 의견이죠. 근데 아르테미시아가 좀 독한 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현명한 주인 밑에는 어리석은 노예가, 어리석은 주인 밑에는 현명한 노예가 모인다고 하더니 크세르세스 왕은 너무 현명해서 노예들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연히 장군들이 빠직하죠. 뭐야, 우리 보고 어리석은 노예라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현이 이러면서 칼을 막 빼려고 그러는데 크세르세스가 헐껄껄껄 웃으면서 아르테미시아 여왕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지만 나는 해전으로 승부를 보기로 하겠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것으로 결국 해전이 결정된 거죠. 한편 이 코린트 지역에서는 만약을 대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여기 코린트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군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여기서 막아내려고 방벽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이 코린트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를 두려워한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싸우면 이길 수는 있죠, 물론. 그러나 겨울까지 싸움을 끝낸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쿠세르스는 해전에서 이긴 후에 상륙 작전을 시도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 군으로 돌아가자면 페르시아 군은 작전을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리스 군은 이제 왕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따른 군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사령관인 에우리비아데스가 해전 살라미스 싸기로 하자 딴말하지 말게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각 폴리스 장군들은 차라리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을 지키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BC 480년 9월 24일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살라미스에 승부를 내기로 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떤 장군이 다시 회의를 하자고 막 나선 거예요. 살라미스에서 싸우는 거는 아테네만 좋은 일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회의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가 또 하나 꾀를 짜냅니다. 자기 부하 중에 시키노스라는 부하가 있었는데요. 노예이자 선생이자 막 그런 부하예요. 아주 신복이었어요. 그 신복을 밤중에 페르시아군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시키노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님은 옛날부터 전하한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 군보다는 페르시아 군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그 말 하려고 왔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그리스 군이 살라미스 해협 안쪽에 모여 있는데 다들 이제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께서 배를 보내가지고 해협의 양쪽 입구를 막아버리시면 얘들이 꼼짝 못하고
안에 갇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전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멸할 겁니다. 그러면 전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거든요. 하지만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엑세스가 물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데미스토클레스 말을 믿냐? 그러니까 시키누스가 데미스토클레스님께서 전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 가봐라 이렇게 된 거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살라미스 섬이고 이게 살라미스 섬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스군은 거의 여기에 몰려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그리스 해군 여기 각자 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해군은 피레우스 항해 좀 있고 이 뒤에 이제 팔레론 항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해군이 이제 달아나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달아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뒤로 달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양쪽 다 굉장히 좁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푸치탈리아 섬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고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아무데도 달아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시와 크셀세스는 시키노스 말을 믿었어요.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부하들을 불러서 여기를 이 해협 세 곳이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가 그날 밤이죠. 근데 이 순간에 실제로 또 회의가 열려서 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의 장군들이 막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쯤에는 이미 베르시아 해군이 해협에 이렇게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의미 없는 논쟁이죠. 근데 이 순간 누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냐? 바로 아리스티데스. 그 데미스토클레스의 그 숙적 있잖아요. 정적이죠. 정적인 숙적.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적이 아니죠. 한때 정적이었지만은 근데 마침 이때 돌아온 거예요.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돌아와가지고 먼저 데미스토클레스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 어쩐 일인가? 방금 이제 에기나섬에서 오는 길일세 이랬답니다. 근데 에기나섬에서 살미섬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 푸시탈리아 섬 양쪽으로 페르시아 배들이 잔뜩 있더랍니다. 그걸 피해서 몰래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아니 아리스티데스가 회의장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스티데스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에기나에서 오는 길인데 지금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페르시아 해군님이 해협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페르시아군 쪽에서 귀순자가 와가지고 사실이 그렇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살라미스에 있던 그리스 장군들은 자기들 처지가 어떤 처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여기서 전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옳다구나.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